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덕산 네오룩스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재 주가가 42,100원, 지난 1년 고점과 저점 사이에 좀 애매한 그런 지정에 와 있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보고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단기적인 실적 부진 문제하고요. 또 소위 IT 기기용 OLED라는 큰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 사이에서 현재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과연 지금이 들어갈 만한 시점인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덕산 네오룩스, 여기가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 스마트폰 화면 같은 OLED 소재 만드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스스로 빛이랑 색을 내는데 꼭 필요한 핵심 유기 재료를 만들죠. 주로 HTL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프라임 소재 같은 것들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또 중국의 BOE 같은 글로벌 패널 기업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블랙 PDL이라는 독점 기술입니다. 블랙 PDL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그 빛을 내는 발광 재료는 아니고요. OLED 화면에 보면 아주 작은 점들, 화소라고 하죠. 그 화소들을 서로 구분짓고 정의하는 칸막이 같은 층, 픽셀 디파인 레이어래요. 이걸 세계 최초로 검은색으로, 그것도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양산까지 성공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OLED에는 꼭 필요했던 편광판이라는 부품을 없앨 수 있게 해주거든요. 편광판을 없앤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어떤 큰 차이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그냥 소재 하나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제일 불편한 거 두 가지 있잖아요. 배터리 빨리 닳는 거랑 햇빛 아래서 화면 잘 안 보이는 거.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전력 소모는 최대 25%까지 줄여주고요. 화면 밝기는 20% 이상 확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품이 줄어드니 폰을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소재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솔루션인 셈이에요. 덕산 네오룩스에게는 엄청난 경쟁 우위, 또 가격 협상력을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와, 편광판 하나 없앤 건데 그런 효과가 있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이 기술로 지금 당장 돈을 벌어주는 시장은 역시 스마트폰이겠네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네, 정확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하는 건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그게 바로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이른바 IT 기기용 OLED 시장입니다. 이게 2024년에 애플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연평균 성장률이 28% 이상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죠. 고객사들이 이제 8.6세대 라인 투자를 시작하면 이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멀리 보면 애플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에 들어가는 OLED OS, 그러니까 실리콘 기판 위에 만드는 초고해상도 OLED 시장도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근데 최근 실적은 좀 안 좋았다고요? 2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보고서에서는 이걸 마진 압박이나 R&D 비용 증가 같은 좀 일시적인 이익률 둔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폰 신모델이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신제품 효과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약간 의견이 갈려요. 특히 2026년 실적 전망치가 증권사별로 차이가 꽤 큽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영업이익 한 710억 정도? 그런데 아주 긍정적으로는 979억까지도 보더라고요. 와, 거의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거죠? 그게 2026년에 기대되는 트리플 모멘텀 때문인데요. 첫째는 8.6세대 팹 가동, 둘째는 애플에서 폴더블 기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 그리고 마지막이 이 블랙 PDL 적용이 얼마나 확대될지,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될 거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주가 42,100원 기준으로 볼 때 2026년 예상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요. 보수적인 전망으로는 한 16.6배 정도 되는데 공격적인 전망으로는 11.8배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PER은 시장이 이익 대비 주가를 얼마나 쳐주는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그럼 당장 다음 달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보고서에 11월 중순 주가 예측도 있다면서요. 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이 단기 주가에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이걸 시나리오 1, 확률 60%로 봤더라고요. 45,500원에서 48,000원 사이. 반대로 좀 부진하면 시나리오 2, 확률 40%, 38,500원에서 4,500원 사이를 제시하더군요. 참고로 최근 증권사들 평균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수준인데요. 일부 증권사 예를 들면 IM증권 같은 곳은 2026년에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다 반영해서 7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어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 요인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고객사, 특히 삼성과 LG의 8.6세대 OLED 라인 투자가 혹시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투자가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2026년 실적 기대치도 당연히 좀 낮춰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기업들의 기술 추격 같은 변수도 늘 고려해야겠죠. 물론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독보적인 블랙 PDL 기술력,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블루인광 소재 같은 강력한 R&D 모멘텀이죠. 자, 오늘 덕산네오룩스 분석 보고서를 쭉 파헤쳐 보니까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블랙 PDL이라는 강력한 무기, 또 IT OLED 시장 개화라는 아주 큰 장기 성장 스토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단기적으로는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중요 변수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고객사들의 8.6세대 투자 속도, 그리고 블랙 PDL 기술이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이게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요, 주요 고객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보다 계속 지연된다면 과연 덕산네오룩스의 독보적인 기술력만으로 그 시간적인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